최근 들어서요, 빚투 영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하는, 특별히 20, 30대의 투자 열풍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 30대의 투자 열풍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20, 30대는 사실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목돈을 이제 막 모아야 될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급해졌습니다. 왜 급해졌을까요? 아버지의 세대, 큰형님의 세대를 본 겁니다. 2008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된 자산 가격의 상승기에 본인의 아버님, 본인의 형님은 그 투자의 대열에 못 서서 친구 형님, 친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가족들을 보게 된 거죠. 무엇이 없었나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던질 투, 이 투자가 없었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있는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이 왔고 자산 가격이 갑자기 빠졌던 거죠.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빚을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 지속성을 갖기도 어렵고요. 성공의 가능성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성의 관점에서 그런 젊은 분들의 투자에 대해서 배관시하고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정책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가 조금씩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도 안 하고 이 공부도 안 하고 주식만 한다. 이렇게 폄훼해야만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으나 그 위험의 배경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 우러나와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는 그리고 평생 반려자처럼 제 옆에 두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까지 우리는 투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무렵에는 여러분의 투자를 멈추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 29년 동안 저는 2번의 경우에 저의 투자를 중단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 7월에 제가 금융회사의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내려놓고 영국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마는 현직 펀드 매니저였고 주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학에 가서도 그때도 인터넷이 이제 막 생길 무렵이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일견했습니다마는 여러 날에 걸친 고민 끝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투자를 멈추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서 갖고 있던 부채를 다 상환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학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IMF가 왔습니다. 주시장은 붕괴해버렸고 집값을 비롯한 자산의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던 돈으로 그 엄청 싸진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IMF를 예견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투자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때를 알았던 거죠. 저는 저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 주식 투자와 학위를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현실 자각을 했고요. 저에 대한 투자로 선택했던
석사학위, 경영학 석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내려놨는데 그게 저한테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직업상에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오시면 투자를 줄이시거나 그 투자에 더 충실하시길 권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직업, 사업, 학업, 본진을 훼손시키는 투자에 부담을 지면서 여러분의 생애를 혼란스럽게 만드시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저 투자는 평생 하시되 여러분들의 역량 정도로만, 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심적인 역량 그 수준 내에서 오랫동안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어쩔 때 정말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없다라는 여러분 생애에 대한 투자가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조금 쉬셔도 됩니다. 주식 투자는 동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을 훼손시키면서 동업을 여러 군데를 하시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주식 투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을 더 중요하게, 그리고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투자에 관련돼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저의 조언은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환경을 생각하시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 대비했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그 추세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나이 때 피크를 찍냐면요, 46세, 47세 정도의 피크를 찍고 소득 대비 지출, 이 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캐시플로라고 하잖아요. 넷 캐시플로,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인생 주기에, 생애 주기에 걸쳐서 우리의 현금 흐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 큰 돈을 번 분들은 예외입니다. 근데 평범한 분들의 경우에는 40대 중후반에 피크를 치고 5, 6, 70대로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이 축소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이 확장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다소간의 손실이 나더라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캐시플로가 그 부분을 메워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캐시플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순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특별히 저금리기에 그렇게 하시면 옆에 동료는 집을 사고 옆에 동료는 산 집이 오르고 또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쌓아놓은 예금, 적금만 있을 경우에 부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자산은 어느 정도 모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위험한, 보상은 클 수 있지만 위험한 투자를 확 늘려서 실패했다. 그럼 여러분의 투자의 마지막이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주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캐시플로가 그것을 회복시키거나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혹은 내가 젊은이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지, 노하우도 많지,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시면 훨씬 더 위험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그 중에서도
캐시플로가 왕성하게 증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연령대가 높으시거나 캐시플로나 입장에서 축소되고 있다라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투자를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우리의 부를 지키고 또 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권한다고 해서 저 친구 위험한 주식 투자를 권한다, 위험한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 단계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규모 있는 시드 머니를 모을 때까지는 위험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 습관적으로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잔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꼭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 호승지심이 자극이 돼서 그거에 10배, 20배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면 꼭 실패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 초심자의 행운에 속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돈의 규모도 또 여러분들의 투자의 마인드나 투자의 지식도 성숙되지 않을 때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 스노우 이펙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어렸을 때 여러분 눈사람 만들어 보셨습니까? 큰 덩어리를 만들려면 그 안에 내용물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눈덩이를 만들어서 2층으로 싸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시드머니입니다. 시드머니를 규모 있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누가 선물로 준 그런 돈 말고요. 여러분들이 안 입고 안 쓰고 안 마시고 워라벨 참아내시면서 모으는 그 견고한 시드머니를 규모 있게 일단 키우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함양된 고양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활용해서 투자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고 정말 작은 돈으로 또 성숙되지 않은 그런 마인드와 준비로 투자에 나서는 건 그저 총알 한두 발 가지고 전장에 나서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현명한 투자는 선택과 포기를 잘 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1년 투자는 성동격서의 전략으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동격서 여러분 뭡니까? 동쪽에 막 소란스럽게 해놓은 다음에 서쪽을 공격해서 전승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들의 주의 주목을 끌고 있는 국가, 자산,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왠지 투자하기 꺼려지고 후미지고 소외받고 있는 국가, 자산, 주식, 기업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2021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많으실 겁니다. 대신 소외받고 있다고 해서 아무 주식 기업을 선택하라는 건 아니고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기업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조금 더 기울이시면 2021년도 성공 투자 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2021년 투자는 성동격서의 전략으로 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동환이었습니다.